이 밥짓기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질까지도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다별의 책장,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고요. 책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법한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오랜 시간 일을 해오고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이나 인터뷰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 진아영 교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진아영 교수님의 영상이 떠가지고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저와 이제 육아관이나 교육관이 너무 일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언젠가 진아영 교수님을 소개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책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본질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든 교육의 트렌드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마다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다는 것을 오랜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책의 제목이 더욱 반갑게 여겨졌었습니다. 책의 표지가 이런데요. 대한민국의 새 물결을 일으킬 육아 필독서. 목차만 잠깐 보여봐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아이보다 더 부모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챕터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육아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이 참 저하고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교육의 최종 목표와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배를 띄울 때까지 부모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져서 든든하게 아이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진아영 교수님의 주장인데요. 이제 세계로 갈 아이를 한국 현실에 맞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인 것처럼 현재 이제 한국 교육이 세계로 이제 진출해서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사회에서 정해진 그 교육의 로드맵에 맞추어서 아이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교육 현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책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각 챕터가 끝나면 스스로 성찰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써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육아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립이다. 저는 평소에 아이의 독립이 제가 하는 모든 교육 활동의 목적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인생을 항해에 흔히 비유한다. 우리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배의 선장이 되어 망망대해를 항해해 나가는 것과 같다. 내 배의 선장은 남편도 아니고 우리 부모도 아니고 우리 아이도 아니다. 아이를 낳았다면 그들이 내 배에서 큰다. 내가 젖 먹이고 밥 먹여 키운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내 배에 계속 태우고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아이가 자라서 내 배에 계속 붙어서 나한테 뭘 주는 것도 옳지 않다. 성인이 되면 아이 자신의 배를 띄워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그 배의 선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그 배의 선장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항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후에 나오게 되겠죠. 책의 전반에 흐르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 육아의 본질을 저자의 입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육아는 곧 밥짓기이다 라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쌀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에 비유를 합니다. 이제 밥을 지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만큼 아이의 잠재력에 대해서 아이마다의 다양한 재능과 그런 어떤 강점에 그런 집중을 하시는 그런 태도가 이 글들에 다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자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진 잠재력에 이제 물을 부어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그 물의 가장 중심에 바로 부모의 사랑이 자리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호두까기 요법이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단점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추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깨어 부수고 실제 본인의 강점에 집중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몸값 요법이라는 말도 사용하시고 계세요. 자신의 몸값을 너무 낮추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존감 있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부모의 태도가 세상에 나와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유를 재미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그 밥하고 물만 있는다고 해서 밥이 잘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나 이제 땔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불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 가치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 가치를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신뢰성과 책임감, 혹은 책임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실함인데요. 이거는 제가 미국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항상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어떤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어떤 가치 뿐만이 아니라 기여, 이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아이에게 평소에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불로서의 땔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는 배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요즘도 어린이를 위한 배려 뭐 이런 책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예전에 이 책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불에 해당되는 네 가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이 가치가 들어있는 콘텐츠를 골라서 아이들에게 자주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런 네 가지 가치를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아이에게 말로만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부모 자신의 어떤 마음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밥짓기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질까지도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른도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서 또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에게는 언어력이나 어떤 논리수학 지능 말고도 다양한 지능이 존재하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입시나 시험이 요구하는 언어나 논리수학 지능에다가만 너무 많이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엔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재능은 이제 무시하고 오직 남들이 다 가는 길, 언어력과 논리수학 지능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몰아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치 물고기에게 나무 타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표현이 너무 공감이 가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저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고 저마다의 어떤 강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논리수학 지능과 언어 지능, 그래서 글을 읽고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문해력이 또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 문해력을 너무 글자 읽기라든지 이런 해석하는 것에 너무 한정지어서 여기에다가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잘 해내는 것만이 진짜 지능이라고 부모들도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이가 세상에 나갔을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이나 자질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공부머리와 일머리라는 말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고유한 잠재력과 특성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사실은 이 논리수학지능이나 언어지능 말고도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최고의 교육의 6C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4C를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이야기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살아가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 업무 역량에서도 가장 정말 필요로 되어지는 저도 지금 어떤 회사에서 조그맣게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만 잘하는 거하고 실제로 일을 잘 성취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간과되어지는 오직 한 길만 이제 나무 타기만 마치 성공을 보장해주는 듯한 이런 교육 분위기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공감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을 잘 다루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교육업체에 있고 여러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잘 다루시는 분들과 본인이 학력이 높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실제로 대인관계 지능이 높고 그리고 성찰 지능이 높아서 자신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하고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릴 뿐만이 아니라 성찰을 잘 해서 방향을 이렇게 상대에게 맞추어서 잘 대응하고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정말 필요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가치를 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상대평가와 오직 비교 의식만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교육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정말 어떤 육아나 교육의 본질인 이런 이 밥짓기 운동과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저도 많았기 때문에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더욱 와닿았습니다. 네, 이 책의 주제를 한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보통 국영수 위주의 어떤 문제풀이 위주의 하드 스킬 그런 교육보다는 가치나 마음 자세 혹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지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쌀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에 그 물이 잘 맞추어져서 그런 교육적인 가치를 뗄감으로 인해서 정말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육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라는 것은 항상 모든 부모들의 정말 간절한 소망인데요. 그 소망이 아이들을 사회에 맞추기보다는 사회가 정말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맞추어지게 되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이 이 작가님과 또 저와 더불어서 함께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